월튼 가문 시골 상인에서 세계 제국을 만든 사람들. 프롤로그 작은 시작. 1962년 미국의 시골 도시 로저스, 아칸소주. 한 남자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샘 월튼. 그가 열어놓은 작은 가게는 5,000평방피트도 안 되는 허름한 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간판에는 월마트 디스카운트 시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월마트 할인 마을. 이것은 단순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좋은 가게도, 특별한 가게도 아니었죠.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그 작은 가게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2,3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며 매년 6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 유통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한 시골 상인의 꿈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 가난한 소년의 탄생. 샘 월튼은 1918년 오클라호마의 킹피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토머스 깁슨 월튼은 부동산 중개인이자 때때로 농부였고, 어머니 낸시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샘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일찍부터 경험했습니다. 대공황이 몰아쳤던 1930년대, 미국 전역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고, 그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가난함 속에서도 어린 샘의 눈은 밝았습니다. 그는 신문 배달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며 신문을 배달하던 아이는 이미 사업가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배달할 때 고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신문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고객이 왕이다라는 개념이 책이나 강의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 아이의 신문 배달 자전거에서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두장 대학, 전쟁, 그리고 첫 사업. 샘 월튼은 미주리 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히 이론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교 양복점에서 일하며 실제 비즈니스의 작동 원리를 배웠습니다.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판매 전략, 그리고 수익의 흐름, 이 모든 것을 실무적으로 터득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샘은 미국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2년, 젊은이들은 국방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샘은 빠르게 전역했고 다시 민간 사업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1945년, 샘은 첫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작은 도시 뉴포트에서 벤자민 프랭클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한 것입니다. 당시 벤자민 프랭클린은 소규모 소매점을 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샘은 단순히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벤자민 프랭클린 점주들보다 더 공격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심지어 직접 고객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주 한두 번 특가를 제공할 때 그는 매일 그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객에게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샘 월튼의 신조였습니다. 세장 혁신 작은 마을, 큰 꿈. 벤자민 프랭클린 가맹점의 성공으로 뉴포트에서 가게는 급속도로 번성했습니다. 5년 만에 월튼은 뉴포트에서 가장 큰 소매점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2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샘 월튼은 아칸소주의 시골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 가맹점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골 지역은 대형 소매점 체인의 홀대를 받고 있다. 당시 대형 백화점들과 소매점 체인들은 대도시에만 집중했습니다. 시골 지역은 고객이 적어서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샘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시골 지역 주민들도 도시민과 같은 상품을 원한다. 그들도 도시인 만큼 구매력이 있다. 단지 그들을 위한 가게가 없을 뿐이다. 이것이 월마트라는 혁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내장 월마트의 탄생과 성장. 1962년 7월 2일, 샘 월트는 아칸소주 로저스의 첫 월마트를 오픈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월마트는 기존의 소매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그곳은 넓었습니다. 5,000제곱피트의 거대한 공간에 수천 가지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작은 가게에서 볼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둘째,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했습니다. 샘은 Everyday Low Price라는 혁신적인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큰 이벤트나 특가 날짜에만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상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공급자와의 협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우리가 대량으로 구매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가장 큰 고객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나은 가격을 제공하라. 셋째, 시골 지역에 대한 그의 직관이 맞았습니다. 시골 주민들은 월마트에 몰려왔습니다. 도시에서 쇼핑하듯이 시골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시골 주민들의 발걸음이 증명했습니다. 1970년 월마트는 30개 매장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1980년 100개, 1985년 500개 이상, 1990년 1000개. 성장은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샘 월트는 단순히 가게를 많이 여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5장 혁신의 철학 고객, 직원, 효율성. 월마트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고객 중심 샘 월트는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주 여러 매장을 방문하여 고객들과 대화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했고, 그것을 매장 운영에 반영했습니다. 직원 존중. 일반적으로 소매업은 저임금 산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샘 월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associates라고 부르며 존중했습니다. 이윤의 일부를 직원 복리후생과 이윤 공유 제도로 돌렸습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그들의 서비스 정신도 높아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술 도입. 샘 월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바코드, 컴퓨터 재고 관리 시스템, 위성 통신 등 새로운 기술은 월마트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1980년대 이미 월마트는 자체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여 모든 매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당시 기술 수준에서 매우 선진적이었습니다. 공급 체인의 혁신. 월마트는 전통적인 유통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사, 도매상, 소매상, 고객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구조였습니다. 월마트는 이를 단순화했습니다.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빠르게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고, 그 절감액을 고객에게 낮은 가격으로 돌려주었습니다. 6장 세계 진출과 제국의 확대. 미국 내에서 월마트가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자 샘 월트는 눈을 세계로 돌렸습니다. 1991년 월마트는 멕시코에 첫 국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 후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시아로 진출했습니다. 각 국가에서 월마트는 현지 문화와 소비자 수요에 맞춘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강한 자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고,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성패를 분석하고 실패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월마트는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 중입니다. 미국만 해도 4,500개 이상의 매장이 있으며 직원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사실 작은 국가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7장 월튼 가문의 유산. 샘 월트는 2002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월튼 가문과 월마트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월튼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순자산은 150억 달러를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월튼 가문 구성원 중 많은 수가 여전히 월마트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회장 더글라스 맥밀런, 임원진의 상당수가 월튼 가문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월튼 가문을 다른 부자 가문과 구별하는 점입니다. 8장 논란과 비판. 물론 월마트와 월튼 가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긍정적만은 아닙니다. 비판가들은 월마트의 저임금, 높은 직원 회전율,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합니다. 월마트가 지역 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월마트의 강력한 가격 경쟁력 앞에서 지역의 작은 가게들은 생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월마트의 공급 체인 방식이 제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월마트의 거대한 구매력을 앞세워 공급자들에게 무리한 가격 인하를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월마트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물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편의성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9장 현재와 미래. 현재 월마트는 단순한 할인 소매점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금융 서비스, 식품 배달, 심지어 헬스케어 분야까지 진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 비중이 급증하자 월마트는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월마트는 지속 가능성과 사회 책임에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포장재 사용, 직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 중입니다. 에필로그 서민의 가게에서 세계 제국으로. 이제 우리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가난한 시골 상인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었을까? 그 답은 복합적입니다. 샘 월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권리가 있다는 민주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골 지역을 무시했던 기존 유통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기술을 도입했고, 직원을 존중했으며,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마다 월마트를 방문합니다. 어렸을 때 신문을 배달하던 소년의 신조, 고객을 먼저 생각하라는 여전히 월마트의 핵심 가치입니다. 월튼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18년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 그 소년이 열어놓은 작은 가게는 이제 세계 최대 유통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현실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